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구독자 사연을 좀 하나 읽어보고요. 같이 고민 내용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이 50대 말 정년 5년 이후 살 집을 구합니다 라는 사연이세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거의 6개월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50대 말로 정년이 5년 남았습니다. 정년 이후 살 집을 구하고자 합니다. 살 집인데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셨고요. 연봉은 부부 합산으로 한 1억 4천 정도 되고 서울 지역에 1주택이 있습니다. 12억 원, 17년 보유 중이고요. 33평입니다. 현금은 추가로 5억 정도가 더 있어요. 이 상황에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성공하여 5년 뒤 정년 이후에 그곳에 거주하고 싶습니다. 노후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까지 포함을 했을 때 월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 해보면 질문을요. 목표가 이거죠. 50대 말 정년 그리고 5년 이후에 이제 살 집을 구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상급지이고 자산도 좀 불어났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글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하신 데가 요 두 개 지역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마포구의 공덕 7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하고 동작구에 있는 사당 5구역 그죠? 여기도 보면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셨는데 어느 쪽이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공덕 7구역이 조금 더 상위 급지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나 봤을 때는 공덕 7구역이 더 좋은데요. 아마 투자금 자체가 거의 한 2배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간하고 수익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또 질문하신 게 특히 상급지 갈아타기 3원칙이 있는데 뭐 2급지 상승, 자산을 2배 상승한다, 5년 내 입주가 맞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의 상급지 갈아타기 3원칙에는 지금 뭐 마포구의 공덕 7구역이나 뭐 사당 5구역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모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급지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뭐 1급지라고 하는 데는 흔히 국평 기준의 주택 가격이 최소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지역을 보통 이제 1급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2급지는 그보다는 아래죠. 한 20억이 이렇게 좀 넘어가는 지역. 그 3급지를 뭐 10억에서 뭐 한 20억대, 10억대 후반 정도. 그리고 이제 4급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10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12억짜리 국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나는 지금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급지를 2개 상승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기로 가는 거죠. 그죠? 2레벨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자산이 이렇게 2배가 불어나게 되는 거니까 단 이제 사는 거를 1급지에 30억, 40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현재는 한 20억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걸 샀을 때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산이 이렇게 불어난다라는 거죠. 2배가. 그래서 말씀하신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특히 이제 5년 내 입주라고 하셨는데 이 해당하는 구역은 다 5년 내 입주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목표로 하셨던 거를 다른 지역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공덕 7구역은 이제 재개발인데,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까지는 굉장히 상당수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뭐 10년 그 이상도 소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내 내가 자산이 불어나가지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목표에는 사실은 뭐 매칭이 되는 정비사업 구역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뭐 공덕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을 보더라도 아주 작은 지분이 이렇게 10억씩 합니다. 그죠? 이건 주택 가격이 한 10억씩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구역 지정 단계인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에 10억씩 이렇게 투자한다. 전세가도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거주 기간
뭐 투자성, 기간 대비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50대 후반이고 은퇴가 5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른 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좀 탈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사당 5구역도 보면은 여기도 말씀하셨던 요 공덕 7구역보다는 속도가 사실은 월등히 더 빠른 건 맞아요. 규모도 더 작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데 24년 2월 달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립니다. 6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합한 구역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급지를 많이 높여가지고 자산을 좀 불리면서 상급지 이동을 하는 목적에는 두 개 지역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뭐 사당 5구역은 규모도 사실은 아주 크진 않고요. 이제 시공사를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진 않았으니까 속도가 좀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구역이다. 입주가 좀 많이 남은 구역이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는 그렇게 적합한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을 조금 넓혀보면은, 지금 뭐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쭉 읽어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5억이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팔면 1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7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거주주택이 뭐 나는 매도할 수 있고 비과세 조건도 충족이 돼서 매도를 해서 난 다른 데 가서 거주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와 비슷한 금액을 다 투자로 쓴다라고 한번 전제 조건을 한번 달아드리면은 갈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뭐 개포 일대 입주권도 갈 수 있고요. 속도가 빠른데 뭐 서초동 일대도 갈 수 있고요. 뭐 방배동 일대도 갈 수 있고요. 또 찾아보면 몇 개의 구역들, 뭐 잠실 일대, 뭐 송파구 일대도 찾아보면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뭐 한 17억을 다 투자했을 때 그런 물건을 사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강남이니까 조합원 분양가 자체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게 되겠죠. 최소한 5억에서 많게는 뭐 그 이상도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은 순자산이 17억이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는 요 5억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5억의 원리금 상환을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현재 금리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5년 뒤에 은퇴했을 때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500만 원의 어떤 소득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원리금 상환액으로 한 250만 원이 나가버리면 생활비로는 250만 원밖에 안 남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강남권을 사서 내가 거주를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맞춰가지고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재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선택지를 해서 자산도 더 많이 불릴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쭉 들어봤을 때 적어놓은 내용을 봤을 때는 실거주 한 채를 내가 살면서 노후에 자산이 조금 올랐으면 하는 선택지다 보니까 요거 선택지는 좀 제외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2구를 빼고 좀 급지를 조금 낮춰볼게요. 좀 낮춰보면 이 급지를 좀 낮춰봤을 때 갈 수 있는 한 4년에서 한 5년 내에 내가 무언가를 사놨을 때, 그죠? 뭐 한 10억 내외, 10억 초반 정도를 실투자금을 써서 내가 무언가를 사놨을 때 그게 4, 5년에 입주를 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 있을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한 요 두 지역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흑석이 있고 그리고 노량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위쪽에도 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걔가 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걔를 팔아야 되는가 안 팔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지역 선정이나 이런 거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판다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상급지를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 흑석이나 이제 노량진 정도를 우리는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 집을 팔면은 거의 뭐 한 12억 정도가 있으니까 노량진에 뭐 흑석에 노량진 옆에 있는 흑석도 가능하죠. 뭐 최근에 뭐 서반포라고 해가지고 뭐 이슈도 있었던 단지긴 한데 뭐 서반포라는 칭호가 붙는 이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만큼 이제 반포하고 가깝고 입지가 그만큼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변하고도 접해 있고 일부 세대 같은 경우 한강 조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현재 이쪽에 있는 아크로 리버 하임과 사실은 버금가는 시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한 10억 정도 할 때 총 매수가를 계산해 보면 추가 분담금을 고려했을 때 뭐 한 15억대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아주 우리가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입주를 하면 시세가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입주도 좀 빠른 이런 선택지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흑석도 사실은 투자금을 좀 많이 써야 돼서 좀 분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노량진 일대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노량진에도 보면 속도가 빠른 관처가 난 데가 이제 6구역이 있잖아요. 요 구역도 보면은 뭐 10억 이하의 이런 매물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뭐 추가 분담금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고 생각보다 빠르게 입주를 해가지고 시세는 조금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전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보신 거 보니까, 내가 12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투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저는 좀 보유를 하고요. 보유를 하고, 만약에 전세를 주면 전세가가 50%니까 한 6억 정도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금이 예를 들어서 또 5억이 있으니까. 나는 거주를 한 4년 정도 거주비를 좀 줄여서 월세로 좀 거주를 하고 그러면 나는 11억 정도의 자본이 있으니까 이건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미 지금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1입주권을 사게 되면 2개 주택을 모두 다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입주권이 한 4년 정도 걸리니까 4년 뒤에 입주를 하고 내가 가진 1주택은 2년 내에만 매도를 하면 사실은 요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세가 2개 다 이렇게 상승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를 하시고 입주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요걸 팔아가지고 또 노후 자금이나 월세가 나오는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노후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활비를 쓰기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뭐 손주나 뭐 자녀들에게 결혼 비용이나 비용을 썼을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까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투자성이 있는 거여야 돼요. 근데 투자 가치가 없는 어디 뭐 외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다라고 하면 매도가 맞고요. 가격이 오르지 않을 테니까. 근데 뭐 한 2급지, 3급지 지역인데 사실은 가격이 좀 눌려 있다. 정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얘를 좀 가지고 있으면 요 전략으로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얘도 같이 반등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자금을 융통할 때는 우리는 얘를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잠깐 거주를 하셔야 되는 이슈는 좀 존재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매끄럽게 좀 해결을 하시면은 은퇴하셔가지고는 크게 어려움 없이 사실 수 있는 자산을 이미 형성하지 않으셨나 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50대 후반 부부시고요. 합산소득이 1억 4천입니다. 서울에 1주택이 있는데 현금 5억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5년 후에 노후연금이 500만 원 국민연금 포함입니다. 5년 정년 이후에 실거주 집 매수예요.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래서 1안이 저는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거주비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 5년 내에 입주 가능한 강남 2구 입주권도 가능은 해요. 단 이제 이 추분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돼서 이 생활비가 이 절반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더 젊은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50대 후반의 분에게는 좀 맞지 않는 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두 번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 보유주택이 아마 이제 1주택이고 12억 정도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어떤 주택인지 모르겠으나 좀 이게 시세가 눌려있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성 미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좀 판단을 했을 때 걔를 좀 보유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입주권을 추가 매수하면은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은 뭐 6년 이상 이렇게 가능하니까
두 개의 시세 상승을 다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현 보유주택이 투자성이 매우 낮은 곳이라면은 얘는 지금 매도를 하고요. 좀 더 좋은 지역에 좀 권리가격이 좀 더 높고 평형이 좀 더 큰 거 그런 거 사는 게 투자성이 좀 더 높겠죠. 평형이 큰 걸 사라는 얘기는 그게 프리미엄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투자성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좀 정리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